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ENC에서 도시정비 수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성공적인 시공사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없어 보이죠? 제목만 봐도 막 졸리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시공사 선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입찰, 오늘 내용의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조합에서 이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여보셔야 될 내용들,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입찰을 준비하는 시공사의 관점은 어떤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분을 우리는 정비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조합원님 분담금이 낮아지겠죠. 자, 이 지출 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쪽을 보시면 전체 100% 중에 70에서 75%가 공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님 분담금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시공사의 공사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시공사를 만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는 역시 시공사겠죠. 좋은 시공사를 만나면 당연히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요. 빠른 사업 추진이 되면 나중에 입주하실 때 낮은 분담금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건실한 파트너, 좋은 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탄탄한 시공 능력과 안정적인 재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입찰 시에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적극적인 대관 업무 또한 지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분담금은 결국 시공사가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사업 조건을 제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성공적인 입찰. 자, 말은 되게 쉽죠.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조합에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입찰, 우리 이번에 입찰 정말 잘 봤어 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메이저 시공사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와줬으면 좋겠어. 그죠? 두 번째로는 메이저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비는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분담금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조건도 좀 잘 받아서 우리 나중에 이주 나갈 때 이주비도 좀 많이 주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경쟁 입찰을 원하십니다. 시공사들 많이 들어와서 니네들 한번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봐. 이런 거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 입찰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시공사는 어떨까요? 시공사는 정반대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좀 낮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너무 과도하게 보증 쓰는 거는 좀 어려워. 조금 적정하게 자금 조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마지막으로 경쟁. 시공사들 경쟁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경쟁 어딜 가나 다 경쟁하던데 우리 단지는 왜 경쟁 안 해? 경쟁을 안 하는 곳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어떤 시공사가 우리는 너무 싸우고 싶어요 해서 막 들어가서 싸우진 않겠죠. 저희 포스코는 경쟁을 많이 하는 회사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비경쟁 구도를 원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입찰에 있어서만큼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방금 대답해 주신 분 누구시죠? 네, 나가실 때 제가 양갱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자, 정비사업조합의 딜레마. 언제나 조합은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될지, 아니면 조합원의 이익은 조금 내려놓고 시공사 선정을 좀 흥행시켜야 될지, 아마 이 기로에 많이 서실 건데요.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자니 까다로운 입찰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고, 시공사 선정을 흥행시키자니 입찰 지침서를 조금 약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들이죠. 입찰 지침서를 까다롭게 만들면 주도권을 조합에서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보편적인 입찰 지침서를 만들게 되면 향후에 조금 일정 부분 시공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합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앞으로 조합이 되실 준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추진위원장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입찰 안내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제 입찰 안내서입니다. 요즘에는 CM이나 PM 아니면 V 업체들을 뽑아서 이렇게 입찰 안내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공사 선정 계획서를 만들게 되면 이사회, 대의원회, 그리고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쳐서 입찰 공고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는 거죠. 입찰 공고가 올라가게 되면 7일 뒤에 시공사 현장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들은 입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똑같이 45일 동안 입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입찰이 마감되게 되고요. 그리고 유효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 선정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입찰 안내서 확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단독 입찰이나 혹은 무응찰로 인해서 유찰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테두리, 저만큼의 시간이 한 번 더 소요된다. 다시 말해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찰 안내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입찰 안내서를 조합에서 만들어 주시면요, 참여하는 시공사는 반드시 그 내용들을 제안서에 포함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안서는 곧 나중에 도급 계약서에 초안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입찰 안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찰 안내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갑자기 카메라들이 팍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천천히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입찰 안내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입찰 안내서에 강제화시킨다면 어떻죠?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유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에게 너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열어두시면 유찰 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올라간다. 어느 한쪽이라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최적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 이 입찰 지침서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찰 안내서의 주요 명기사항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사업지의 규모나 연면적 혹은 최고 층수에 따라서 현장마다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님 분담금도 또 생각해서 공사 예정 금액을 산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공사비 ESC, 다시 말해서 물가 인상,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조건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할 건지, 또는 물가 인상 기준을 어떤 지수를 쓸 건지 입찰 지침서에 명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질 조건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공사할 때 토목공사, 터파기 공사를 해봤을 때 땅 밑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입찰 지침서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입찰 보증금은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으로 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반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분양 조건,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때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이런 부분도 입찰 지침서에 다 명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금 집행 순서입니다.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처음으로 조합이 돈을 벌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자금의 사용을 누구에게 먼저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일어난 조합의 대출금을 먼저 갚던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가 더 조합엔 유리할까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죠. 대물변제 조건, 만에 하나 미분양이 났을 때, 미분양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미분양이 나서 공사비를 못 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대신 미분양된 물건으로 가져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대물변제 조건입니다. 이 대물변제를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할 건지도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제출하는 도급 계약서를 바꿀 수 있게 할지 없게 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재 수준도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확약서, 각종 약속들을 입찰할 때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장부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다 조합에 유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조합 위주로만 다 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입찰 지침서를 뚫어내고 입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 달에 저희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신 방배 15구역 조합인데요. 조합의 입찰 지침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여기 방배 15구역 조합장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제가 이거 입찰 지침서를 처음에 보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사업 심의, 투자 심의를 통과시키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입찰에 참여해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약 1700세대 정도 신축을 하는 공사입니다. 1600세대 신축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합의 공사 금액은요 870만 원 평당가였고요. 그리고 공사비 물가 인상은 무조건 낮은 지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확약서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저희는 이 어려운 입찰 지침서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조건들을 방배 15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870만 원 상한선에 저희는 782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제출을 했고요. LTV는 강남권 최초로 150%까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당 최저 이주비는 모든 세대에 12억씩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사업비는 전액 CD 플러스 0%, 지금으로 치면 2.5% 기준으로 조달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제안 드림으로써 우리 방배 15구역 조합원님들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32년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카이 브릿지는 강남권 최초로 하나당 100m짜리 스카이 브릿지를 2개를 걸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멋진 랜드마크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에서 좋은 시공사는 어떤 시공사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로운 입찰 지침을 극복하고 조합을 배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 그리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 다시 말해서 수주 의지가 강한 회사가 정비 사업에서는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어떤 조합이든 시공사 선정 시점에 똑같은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의 가치를 믿고
언제나 조합원님 이익을 우선시하고 수주 의지가 강한 시공사를 파트너로 선정한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공사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에서의 관점을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공사도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공사는 입찰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두 이 투자 심의회 혹은 사업 심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거기 현장은 누가 하기로 했다며? 야, 거기 현장은 어디 요즘에 투자 심의회 통과하기가 어렵다던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기본 설계를 하고요. 공사비 적산을 해서 그리고 공사 예정 금액을 산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일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마감하게 되죠. 저 시간 동안 시공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사전 홍보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단지 아직 시공사 뽑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오세요? 왜 자꾸 오세요? 그만 찾아오세요? 이렇게 많이 하셨죠? 저게 바로 사전 홍보 활동입니다. 단지를 다니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기 조합원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합니다.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진행 사항을 회사에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사업 조건, 다시 말해서 제안서입니다. 우리가 이 단지에 입찰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 이렇게 사업 조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전사적으로 실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사의 최종 결정자, 중역들이 이 투자 심의회를 거쳐서 입찰을 할지 아니면 근본 입찰을 포기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심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익률이겠죠.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를 남길 수 있는데 과연 그 이익을 우리가 남길 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어디야? 그 경쟁사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분양성은 양호한지 미분양이 안 날 건지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사업비 자금 조달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채무 인수로 조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발주처, 다시 말해서 조합에 어떤 소송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봅니다. 공사 여건과 기간도 검토하게 되고요. 사업의 안정성도 아마 검토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투자 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했을 때 잃을 수 있는 매몰 비용 사이에서 경영진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어렵죠? 자, 이 내용들이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수주를 많이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 심의회를 많이 통과시켰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투자 심의회가 많이 통과됐다라는 말은 해당 회사가 이 재건축 정비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사 자랑을 조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희 포스코는 작년에 정비 사업에서 수주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2등입니다. 현대건설에 이어서 저희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조 이상 수주 금액을 올려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기간을 늘려보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여전히 현대건설, 저희 포스코가 2위 22조 8천억 원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주를 올렸죠.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야, 너네 저기 수주한 거 다 어딨니? 라고 궁금해하시죠? 네, 수주는 수주고 준공은 준공이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가 강남권 핵심 지역에 내년부터 저희 포스코의 아파트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실 아파트가 신반포 21차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강변의 신반포 18차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배 신동아 아파트는 2029년 상반기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요. 노량진 1구역 2030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노량진 3구역 2031년 상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배 15 2032년 상반기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을 또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 핵심 지역만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가장 많은 조합원님들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선택을 많이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포스코 다 좋아 이러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가져갔기 때문에, 뭔가 선물 꾸러미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해 주신 거죠. 먼저 첫 번째 강점입니다. 저희 포스코만의 강점 첫 번째는 합리적인 공사비입니다. 저희는 10대 시공사 중에 유일하게 오너가 없는 회사입니다. 웃기시나요? 네, 저도 웃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너, 다시 말해서 로열 패밀리가 있는 회사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포스코의 대주주는 ENC의 대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대주주는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저희 포스코는 태생 자체가 그랬듯이 여전히 공기업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대 시공사 중에 시공사가 주머니에 챙겨가는 이익이 가장 낮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 말하면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것이 가장 많은 회사, 가장 공격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포스코입니다. 실제로 방배 15구역을 수주할 당시에 평균 공사 단가가 900만 원을 육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저희는 782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강점, 저희 포스코가 자본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본력이 좋아도 안 쓰면 안 되겠죠? 저희는 자본력이 좋은 만큼 화끈한 금융 지원을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방배 신동아 수주를 할 당시에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조합사업비 300억을 1% 고정금리로 직접 조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급 공사비 대비 224%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사업 추진을 도와드렸습니다. 방배 15구역의 경우도 최근의 사례인데요. 초기 사업비는 CD 플러스 0%로 지원을 해드렸고 강남권 최초로 LTV 15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대당 12억씩 최저 이주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27 대책 그리고 9.7 대책 그리고 최근에 11.5 대책까지 함께 굉장히 정비 사업하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방배 15 조합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책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최저 유주비 1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동과 상관없이 방배 15 조합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세 번째 강점은 빠른 사업 추진입니다. 아마 조합원님들 중에 빠른 사업 추진 모두가 관심 가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방배 신동아 재건축 사업은 2023년 1월 달에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된 뒤에 단 9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1년 만에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조합원님들 약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저희 이주 개시하고 끝나는 시점까지 딱 2달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완료까지 1년 만에 끝낸 회사 저희 포스코밖에 없습니다. 방배 신동아 아파트는
해외 설계사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건축 설계는 저디, 그리고 조경 설계는 스토스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2029년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강점입니다. 건설사 하면은 기술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설사의 기술력을 따질 때는요, 초고층 건축물이 기준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00m가 넘거나 층수가 50층이 넘는 건축물을 우리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아파트를 꼭 49층까지 짓습니다. 왜 49층에 다 멈출까? 50층도 되고 55층도 될 텐데 왜 다들 49층에 멈추지?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사 기간도 더 길어지겠죠. 저희는 대한민국 초고층 건축물 133건 중에 총 35건을 저희 포스코가 시공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신기술 보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께서는 다 됐고 아파트는 하자가 없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일전에 한번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내 시공사들 하자 분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입주 물량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자 분쟁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1000세대로 기준으로 맞췄을 때 저희는 1000세대당 6건, 0.6%의 하자 분쟁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수한 품질에만 찍어준다는 마크가 무슨 마크죠? KS 마크. KS 마크 아파트 부문 15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고객 충성도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한 번도 안 살아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살아보신 분은 없다라는 게 바로 포스코 아파트입니다. 네, 자랑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우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공사 선정 트렌드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공사들은 재작년부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현장들이 시공사를 뽑았다라고 하면 재작년 7월 달부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다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공사 차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시공사들은 입찰 시기는 언젠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익 확보가 되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건과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제가 많은 단지들을 다녀보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 단지는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 우리 단지는 왜 시공사들 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왜 그런 거 안 해요? 나 그거 싸움 구경하고 싶은데. 우리 조합 집행부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현장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현장들이죠. 저 현장들 경쟁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단지들이고요.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 터지게 싸운 현장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지가 좋다 혹은 상급지다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경쟁보다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 참여 결정은 100% 시공사의 의지입니다. 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현장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투자심의회를 통과한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뜻이고요. 경쟁 수주를 했다라는 곳은 투자심의회를 통과한 회사가 2군데 이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정작 조합원님들은 잘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야, 시공사 선정하는데 메이저 시공사 못 데리고 왔으니까 조합장 이제 나가세요. 우리 해임할 거예요. 해임 공고 내시고 막 이렇게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낼까요? 시공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사비 계속 올라갑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면 거기 계신 조합원님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합 내부 분열은 사업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향해야 될 것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 영업을 다니면 저는 포스코 관심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회사라도 더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합에 유리한 거죠. 먼저부터 마음을 드러내고 설령 저희가 싫으시더라도 혹은 다른 회사가 싫으시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미리부터 말씀을 하시면 그 회사들은 그 현장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조합원님 권익 보호를 위한 입찰 안내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이 순간을 넘어가고자 그냥 쉽게 타협을 하신다면 먼 미래에 조합원님들의 손해가 그 입찰 안내서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양해야 될 것은 반대겠죠. 조합 집행부, 그래도 우리 손으로 뽑은 조합장님, 이사님, 대의원님들 흔들면 안 됩니다. 입찰의 과정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다를지언정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생각으로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를 흔들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특정 시공사를 너무 선호한다든지 그런 편향된 그런 여론이 발생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특정 시공사 유치를 위한 입찰 안내서도 작성하게 되면 안 될 겁니다. 자, 성공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똘똘 뭉치셔야 거기서 비로소 시공사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밴드나 카페 혹은 소식지를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또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업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죠? 무플입니다. 악플은 그래도 읽는 재미라도 있죠. 아무것도 안 달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주민분들은요, 의외로 쉽게 지치십니다. 조합 집행부께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안 만들어주고 뭔가 붐업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조합원들은 금세 식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이라든지 혹은 세미나,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여셔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합 집행부 분들께서는 특별히 3번 아는 것이 힘이다. 인근의 시공사를 뽑은 입찰 지침서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 안내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미리 스터디를 하셔서 입찰 지침서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어느덧 끝날 시간입니다. 자, 지루하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답변하면 80점입니다. 자, 제가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십시오.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혹은 정비 사업에서도 딱 정해진 하나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정보를 구하셔서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길, 꽃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 포스코 ENC가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E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